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AI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해오신 분들께 아주 예민하고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배우자에게 핸드폰 잠금을 풀어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전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못 보여줄 건 없지 라고 하실 겁니다. 누구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느 단톡방에서 무슨 실없는 농담을 했는지 굳이 숨길 만큼 대단한 비밀은 없으니까요. 넷플릭스 비밀번호도, 현관문 비밀번호도 우리는 다 공유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당신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모든 은행의 주식계좌,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혹시 모를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까지 비밀번호를 풀어서 배우자에게 1원 단위까지 전부 투명하게 까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대답을 망설이게 되실 겁니다. 아니, 부부 사이라도 내 사생활이 있는 거지. 그걸 왜 다 보여줘? 라며 슬쩍 방어막을 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운 건 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몰래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말 안 하고 투자했다가 물려버린 마이너스 주식, 친정이나 시댁에 몰래 쥐어준 용돈, 스트레스 받아서 홧김에 긁어버린 카드값,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운 겁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이 배우자 몰래 빚을 지고 있거나 상대방이 모르는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무서운 단어로 부릅니다. 바로 재정적 불륜, Financial Infidelity입니다. 육체적인 외도만큼이나 부부간의 신뢰를 철저하게 박살내고 때로는 이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 재정적 불륜. 도대체 우리는 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작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숨기며 죄인처럼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부부 사이의 가장 은밀하고 서글픈 돈의 심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돈을 숨기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 그건 바로 내 삶의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뇌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의 돈이 하나의 바구니로 합쳐지는 순간 우리는 아주 이상한 심리적 박탈감을 겪게 됩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점심시간에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퇴근길에 3만원짜리 셔츠 하나를 살 때도 나도 모르게 배우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보, 나 이번 달 용돈 다 썼는데 5만원만 더 보내줘. 혹시 이 카톡을 보내기 전에 썼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 말을 꺼낼 때의 그 지독한 자존심 상함과 비참함. 내가 내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데 왜 나는 고등학생처럼 용돈을 구걸해야 하나? 우리 뇌는 이 상황을 통제력을 빼앗긴 어린아이의 상태로 인식합니다. 성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뇌는 숨통을 트일 비상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MRB 카드에서 현금을 슬쩍 5만 원 더 뽑아 식탁 밑에 숨기는 아내. 이번 달 보너스가 100만 원 나왔는데 아내에게는 50만 원만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자신만의 주식 계좌를 파는 남편. 이들이 돈을 빼돌리는 건 가족들을 굶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심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돈만큼은 터치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내 구역이야. 이 비상금이 있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내에게 비상금은 결혼이라는 숨막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개인의 존재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온전히 내 통제하에 놓인 돈의 존재. 그 액수가 비록 몇십만 원에 불과할지라도 그 돈이 주는 심리적인 자유와 안도감은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살기 위해 각자의 가슴 속에 작은 딴주머니를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숨구멍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정적 불륜의 두 번째 덫, 바로 수치심과 보상심리입니다. 부부 중에 경제권을 쥐고 있지 않은 쪽, 혹은 수입이 더 적거나 전업주부인 쪽은 늘 돈 앞에서 작아집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돈 몇 푼에 당신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해? 이런 생각에 자존심이 상할 때쯤 주변에서 달콤한 유혹이 들려옵니다. 이번에 이 주식 무조건 오른대. 너도 비상금 있는 걸로 조금만 태워봐. 요즘 코인 안 하면 바보라더라. 한 달 만에 2배 벌었대. 배우자에게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에 외능력으로 돈을 불려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보상 심리에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 투자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배우자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돈을 집어넣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주식은 반토막이 나고 코인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때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욕을 먹더라도 함께 수습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순간 우리의 뇌는 가장 멍청하고 파괴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끔찍한 수치심. 거봐, 내가 뭘 했어.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배우자의 경멸 섞인 비난. 우리 뇌는 이 수치심을 뼈가 부러지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견뎌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수습해보려 발버둥을 칩니다. 물려막기를 하느라 이자가 비싼 카드론을 끌어다 씁니다. 집으로 날아오는 대출만기 우편물을 들킬까봐 퇴근하자마자 우편함부터 몰래 뒤지고 화장실에 숨어서 가슴을 졸이며 제출 연장 버튼을 누릅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증명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결국 배우자의 등에 비수를 꽂는 가장 악질적인 돈의 외도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수치심을 피하려던 뇌의 얄팍한 방어 기제가 결국 우리 가정의 재무 기초를 산산조각 내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재정적 불륜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돈을 곧 권력이자 서열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벌벌이든 맞벌이든 어느 집이나 돈을 꽉 쥐고 관리하는 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 부부싸움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 혹은 관리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완장을 차게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권력의 채찍입니다. 돈을 타서 쓰는 쪽은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듭니다. 원래 부부는 인생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함께 헤쳐나가는 흉든한 동반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돈을 통제하고 다른 한쪽이 결제를 받는 구조가 굳어지면 부부관계는 아주 서서히 갑과 을의 권력 구도로 변질됩니다. 권력을 쥔 갑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소비를 통제하려 듭니다. 당신 이번 달에 카드를 왜 이렇게 많이 썼어? 그게 진짜 꼭 사야 되는 거였어? 그러며 권력을 빼앗긴 을의 뇌에서는 반항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치 억압받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갑의 눈을 피해 어떻게든 나만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레지스탕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억눌린 쪽은 앞에서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뒤에서는 갑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숨겨둔 신용카드를 만들며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딴주머니를 차는 행위 자체에서 묘한 승리감마저 느낍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통제하려 해도 나는 나만의 세상이 있어. 이건 단순히 엑셀표에 구멍이 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 직원이 아니야. 나를 존중해줘. 라는 가슴 깊은 곳에 상처받은 권력 투쟁인 것입니다. 부부의 돈 싸움이 항상 감정적인 폭발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자존심과 권력, 그리고 존재 가치를 걸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믿고 살아야지. 오늘 당장 통장 비밀번호 다 까.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를 잃어버린 뇌는 억압할수록 더 음지로 숨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타국으로 치닫기 전에 부부의 돈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3가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부부 각자에게 절대 터치하지 않는 묻지마 예산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십시오. 부부의 돈은 모아야 하지만 각자의 숨통은 반드시 틔워주어야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서로 절대 용도를 묻지 않고 영수증을 검사하지 않는 완벽한 독립계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돈으로 남편이 쓸데없는 피규어나 낚싯대를 사든 아내가 비싼 호캉스를 가고 오마카세를 먹든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너에게 이건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돈이야 라는 만족감을 합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 작은 숨통 비용 하나가 배우자를 몰래 속여 딴 주머니를 차게 만드는 불법적인 비상금의 유혹을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묻지마 예산을 처음 만들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금액을 정하십시오.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그건 또 다른 통제가 됩니다. 우리 각자 얼마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이 질문 하나가 부부 사이에 예상치 못한 솔직한 대화를 열어줄 겁니다. 두 번째, 감정을 빼고 숫자만 이야기하는
재정적 나체주의의 날을 잡으십시오. 한 달에 딱 하루, 혹은 3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하세요. 이날은 부부가 각자의 모든 계좌 잔고, 대출금, 카드값을 숨김없이 식탁 위에 올려놓는 날입니다. 처음엔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배우자의 소비 내역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때 절대 서로를 비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 대체 이 돈 어디다 쓴 거야? 라고 따지는 순간 뇌는 다시 방어벽을 치고 다음 달부터 돈을 숨기려 들 것입니다. 그저 우리 가정의 재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하고 마치 회사에서 분기별 실적을 보고하듯 객관적인 숫자로만 브리핑하십시오. 이날 하루만큼은 판사가 아니라 회계사가 되십시오. 숫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겁니다.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투명한 공유만이 돈의 외도를 막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세 번째, 외돈과 내돈의 꼬리표를 떼고 우리의 노후라는 공동의 미래자아를 뇌에 시각화하십시오. 부부가 돈을 숨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과 나를 완벽한 우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부가 10년 뒤, 20년 뒤 함께 은퇴하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거나 조용한 시골에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을 짓고 사는 구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린다면 어떨까요? 내가 꽁쳐둔 이 비상금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뇌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행위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갈 내 자신의 노후를 훔치고 우리가 함께 탈 배에 구멍을 내는 짓이라는 걸 뇌에 생생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공동의 강력한 목표는 개인이 돈을 훔치고 싶은 이기적인 충동을 가볍게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퇴직하면 동네 작은 카페 하나 하면서 살면 어떨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재테크 계획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꾸는 소박한 꿈 하나가 부부 사이에 쌓인 돈의 장벽을 가장 빠르게 허물어뜨립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유지는 신뢰로 한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아프고 기뻐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깥 세상의 그 무서운 사기꾼들에게는 속으면서도 가장 나를 믿어주는 내 옆에 사람에게는 통장 잔고 하나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만큼 작아져 버린 걸까요? 혹시 지금 배우자 몰래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내고 있거나 들키면 안 되는 주식 계좌를 보면 속을 끓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믿음이라는 자산이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보, 사실 나 당신한테 미안해서 숨기고 있던 게 있어. 이 한마디를 꺼내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 용기 있는 고백 한 번이 평생을 갉아먹던 무거운 죄책감과 빚의 수렁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구출해내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돈을 숨기는 순간 부부는 적이 되지만 돈을 털어놓는 순간 부부는 진짜 전우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던 그날 상대방의 통장 잔고를 보고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웃음,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는 함께라면 반드시 풀립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집은 텅 빈 집입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소파에 나란히 앉아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그냥 조용히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용기 있게 이야기를 꺼내보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마음부터 먼저 꺼내놓으십시오. 나 요즘 돈 문제로 많이 불안했어.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진짜 부부로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부부도 없습니다. 다만 싸우고 나서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부부와 싸우고 나서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리는 부부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분명 전자가 되고 싶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이 그 시작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서 가장 솔직하고 아픈 하지만 가장 따뜻한 돈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결혼 생활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물들여 줄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뎌내신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독한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